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잡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윤정입니다. 네, 언제부턴가 봄만 되면 네. 이 미세먼지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요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서 마스크 쓰고 다니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예. 근데 오늘은 다행히도 네. 보통 좋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4월 한 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좋았던 날이 불과 6일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또 미세먼지가 위험한 게 뭐냐면 날씨가 맑은 것 같아도 황사는 아예 황사로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미세먼지는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게 더 위험하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보통 우리가 봄하면 어떤 화창한 날씨, 파란 하늘 이런 걸 기대하게 되는데 네. 미세먼지가 웬 말입니까? 네, 참 그러니까요. 그만 좀 방해하시고요. 자, 이렇게 비록 날씨는 우리 마음을 몰라주지만 잡정보센터에 함께 하시면서 기분 정화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도 유익한 취업 정보가 한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판타스틱 면접 백서에서는요, 면접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볼 거고요. 예. 또 출고대기에서는 면접관들이 과연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아봅니다. 실제 채용팀장 출신이신 김태성 컨설턴트가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세요. 네, 자 그럼 4월 27일 수요일 잡정보센터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시간은 취업 관련 이슈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취업인 뉴스입니다. 네, 오늘도 이남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 보따리 들고 왔습니까? 네, 오늘은 성과 연봉제와 관련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이제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도입 확대를 추진하면서 독자적인 노동개혁에 나서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렇군요. 정부는 올해 1월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고 30개 공기업은 상반기 그리고 90개 준정부기관은 연말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일부 기관들이 조기 이행을 확정하거나 노사 합의를 마친 것으로 이미 파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동안은 대부분이 호봉제로 운영이 되어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호봉제와 성과 연봉제 어떻게 다른지부터 이 개념 잘 짚어주시죠.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네, 일단 호봉제와 성과연봉제가 네. 둘 다 연봉제도라는 점에서 비슷해 보이긴 할 텐데요. 일단 자세히 들여봤더니 호봉제 같은 경우는 개인별 업무 성과는 상관이 없이 예. 근무 연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급여가 인상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갈수록 급여는 계속해서 늘어나는 제도인데요. 네. 현재 우리나라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인건비 부담도 그렇고 공공 서비스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봉제 저희가 알아봤고 성과 연봉제는 어떤 제도입니까? 네, 이 성과 연봉제는 말 그대로 개인의 능력, 성과에 따라서 급여가 결정되는 제도인데요. 그렇군요. 이 성과 연봉제는 입사 순서가 아니라 성과에 따라서 보수가 지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돈을 많이 받고 일을 못하면은 그만큼 돈을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이 민간 기업의 경우 창의적인 발상이나 신기술 개발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적극적으로 성과연봉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지난 1월에 권고안이 확정됐을 때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성과 연봉제 도입 확대 주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이 성과연봉제 같은 경우 이미 지난 2016년 10년 6월에 공공기관 간부직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예. 이번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비간부직 그리고 4급 이상까지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현재까지 한국마사회를 비롯한 6개 기관이 조기 이행을 확정했고 또 방송광고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노사합의나 직원 동의를 마쳤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많은 기관들이 이행하겠다고 나선 것 같은데 네.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재부 같은 경우는 지난 4.13 총선이 끝나고 이틀 뒤에 네. 관계부처 실무 점검 회의를 열고 공공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예. 제도 확산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네. 지난 22일에 열렸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이 성과 연봉제 도입을 이달 중으로 마치면 공기업 같은 경우는 기본 월봉의 50%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고 또 경영평가에서도 가점을 주는 등 유인책도 제시를 했는데요. 네. 또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 역시 성과 연봉제 확대에 대한 직접 언급을 했는데 네. 관련 인터뷰를 함께 보고 오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특히 노동개혁 4법, 대학 구조개혁법 등 구조개혁 관련 법률의 입법 노력을 지속하면서 4대 구조개혁을 현장에서 뿌리 내리고 확산시켜야 합니다. 공공부문에서 구조개혁을 선도할 수 있도록 120개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 연봉제 확대 도입, 에너지, 환경,
교육 등 3대 분야 기능 조정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합니다. 네, 관련 인터뷰 보고 왔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권고에 그쳤던 이 성과연봉제 도입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처럼 정부가 성과연봉제 이렇게 열을 올리는 이유를 봤더니요. 네. 이른바 노동개혁 4법이죠. 파견법, 근로기준법, 그리고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와 이 야권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20대 국회가 이번에 여소야대 사태를 맞이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급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그렇군요. 됐습니다. 예. 이제 정부는 남은 19대 국회 기간 동안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아직까지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네, 또 이게 뭐 19대, 20대 국회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더욱더 또 이견이 또 커질 것이고 또 야권의 의견이 또 의견이 또 세질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통과하기랑 좀 요원해 보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노동개혁을 통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 이렇게 발표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뭐 네. 새로운 돌파구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성과 연봉제가 조직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네. 구조 조정과도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더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이렇게 강하게 추진함에도 불구하고 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책이 있나요? 네, 이제 성과 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면 이제 정부가 강력한 페널티를 주겠다 이런 네. 방안을 구상 중인데요. 네. 총 인건비 인상률을 삭감을 하거나 동결하기로 하는 등 이러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또 기관별 정원과 예산을 협의할 때에도 이 성과 연봉제 도입 여부에 따라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여나갈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게 뭐 호봉제를 써오던 경우에는 이제 뭐 정부의 입장 말대로 공정한 업무성 또 뭐 평가 얼마큼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겠지만 또 그러니까 당연히 그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반발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남규 아나운서의 말대로라면은 무엇보다 공정한 업무성도 그렇고 평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가능할까 싶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이 성과 연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을 하려면 네, 네. 가장 중요한 게 이 업무 성과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인데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제시돼 있는데 평가 지표를 설정할 때 직원이 직접 참여를 한다거나 네. 외부 전문가가 평가에 참여하는 등의 방안이 있습니다. 예. 또 정부와 기관 노사가 모두 협력해서 공정한 업무 성과 평가 절차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이 성과연봉제 도입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 예. 이것을 통해서 기대되는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나의 성과에 따라서 들어오는 연봉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는 분위기가 확립이 될 테고요. 네, 네. 이 직무 성과와 연결되는 보수 체계를 통해서 우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고 또 조직과 개인의 목표를 연계한 생산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또한 공공기관의 성과 중심 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제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부 입장에서는 뭐 다양한 그 기대를 내비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의 강력한 반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그런 부분일 텐데 네. 과연 잘 정착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취업인 뉴스의 이남규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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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번 시간은요 면접 합격의 공식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판타스틱 면접 백서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은요.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커리어 오늘은 유난히 또 이렇게 컬리지입니다. 화려하게 하고 오셨네요. 예, 뭔가 좀 기대가 네. 되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인상 깊은 PT 면접의 모든 것을 자세히 짚어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번 주가 더 기대가 되고 네. 또 임송환 강사님이 이 옷차림이 오늘도 뭔가 좀 기대를 오게 합니다. 자, 네. 오늘의 면접 노하우 공개를 좀 들어볼까요? 네, 이제 많은 친구들이 면접을 준비하면서 면접의 답변이나 다른 것들도 고민이 되겠지만 네네. 도대체 무슨 옷을 어떻게 입고 가야 할까? 헤어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평소에 안 하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면접 복장을 한번 파헤쳐 보도록 꽤나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우리가 뭐든지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면접에서는 더더욱 그럴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먼저 이 면접 복장 팁부터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면접복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이미지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조금 너무 이렇게 좀 날카로워 보인다 하면 그런 부분을 좀 부드럽게 바꾸고 그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요. 네. 그래서 이제 남성, 여성별
셔츠 그리고 블라우스 선택법을 각각 준비를 했습니다. 네네. 네, 먼저 이제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셔츠 컬러를 선택을 하실 때요. 예. 이제 본인의 얼굴형과 반대되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보통 얼굴형이 둥글면 네. 넓은 느낌의 옷깃을 그렇죠. 입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좀 네. 아닌가 봐요. 네, 오히려 얼굴이 조금 둥글다든지 아니면 조금 넓다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조금 이렇게 날카로운 컬러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아요. 예.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내가 날카롭거나 약간 그렇다고 하시면은 와이드형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오히려 본인의 이미지를 더 좋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면 나는 좀 얼굴이 길어. 네. 혹은 뭐 얼굴형이 뒤집어 놓은 세모 같다. 뭐 이런 사람들은 멱살 어떤 같은, 네, 어떤 셔츠를 선택해야 할까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셔츠 컬러 중에도 이렇게 날카롭게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라운드형으로 되어 있는 컬러들이 있어요. 그런 네. 걸 선택해 주신다든지 예. 아니면은 뭐 세미 뭐 와이드라든지 아니면 와이드 그런 아니면 세미 스프레드 이렇게 좀 목이 벌어져 있는 컬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선택해 주시면 네, 좀 더 부드러운 인상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면은 지금 뭐 세미 스프레드, 와이드 하면 좀 말로 들으면 모르시겠지만 네. 그 검색창 쳐보시면요 다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거 관심 없으신 분들은 TV 보시면서 네. 거기서 다 거기 아니냐, 그쵸.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옷깃 선택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네. 기억을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사슴처럼 목이 남성이 길어서 사슴인데 예. 목이 길어 스푼 짐승처럼 네, 그쵸. 목이 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네, 있죠. 이런 분들은 어떤 옷깃을 좀 선택해야 될까요? 네, 옷깃이라기보다 왜 이 남자 컬러를 보면 이렇게 여기 위에 이제 스탠드가 있고 네네. 이렇게 컬러가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 스탠드가 보통 원 버튼, 그러니까 버튼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투 버튼인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예. 이렇게 투 버튼은 아무래도 목이 좀 더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목이 조금 더 약간 짧아 보이는 느낌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체형을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거울을 보면서 내 얼굴형이 어떤 유형인지 먼저 파악을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네. 자신의 단점을 감출 수 있는 옷깃의 셔츠를 선택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네. 중요한 건요. 옷을 사러 가셔서 저는 둥근 얼굴입니다. 뭐 저희가 날카로운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점원한테 상세하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좋을 수도 그리고 있습니다. 맞춤형에 돈 아끼지 마세요. 네. 뭐 이렇게 싼 거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뭐 팔이 길면은 또 목이 안 맞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의 체형에 맞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남성 알아봤고 다음으로는 여성들의 의상 선택을 좀 살펴볼 텐데 네. 여성들은 보통 블라우스라는 것을 이렇게 입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남성들이 옷깃에 신경 써야 된다면 여성들은 뭐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될까요? 네, 여성분들은 이제 블라우스를 선택할 때 마찬가지로 이 넥라인이 본인의 이제 얼굴의 이미지를 가장 좌우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얼굴이 좀 둥근형이다. 내가 좀 너무 유해 보이지 않을까? 그런 분들이 좀 고민이시거나 약간 좀 더 이렇게 뭐 날씬해 보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V라인으로 되어 있는 블라우스가 있어요. 네. 저거죠.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둥근 얼굴형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V라인을 선택하시면 되고 또 얼굴이 좀 길거나 네, 아니면은 조금 얼굴이 좀 날카로워 보인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라운드형 블라우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V라인은 이제 그림이 안 나왔는데 방금 전에 나왔던 건 이제 긴 얼굴형인 거고 그렇죠. 좀 얼굴이 넓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V라인 해주시면 네, 된다. 그렇게 그렇습니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 네. 네. 자, 이게 그럼 보면은 개인적으로 그 아까 방금 전에 V라인 같은 경우는 또 네. 이제 그 그리스 여신들 옷 입는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네. 하늘하늘한 느낌이에요. 네, 그런 그래서 느낌인데, 예. 이제 조금 선택을 하실 때 또 제가 또 설명드리고 싶은 건 블라우스를 너무 화려하다거나 예. 뭐 그런 거를 조금 이제 걱정들 하시는데 약간의 포인트는 오히려 본인의 개성이 될 수 있고 다들 똑같은 옷을 입을 때 시선을 약간 더 끌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의 뭐 비즈라든지 뭐 아니면 약간의 뭐 다른 과하지 사람과의 않게. 네, 예. 그 정도는 조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심플한 액세서리 같은 게 좀 도움 될 수 있다는 거 네.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네. 예. 또 다음으로는 또 목에 유난히 긴 여성들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블라우스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네, 목이 약간 기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블라우스도 약간 이렇게 뭐랄까 조금
올라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 위에 부분에 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의 어떤 디테일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약간 목을 좀 짧아 보이게 해줄 수 있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블라우스를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이게 폴라, 목폴라 같이 이렇게 네. 올라오게 입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네, 근데 너무 답답해 보이는 건 오히려 또 마이너스일 수가 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본인이 아무래도 많이 직접 입어보시고 선택하는 음. 것도 좋은 방법일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얼굴형에 따른 상의 선택 방법을 알아봤고요. 네. 근데 강사님, 그 궁금한 게 뭐냐면 네. 그 사람마다 갖고 있는 어떤 뭐 세계 유형에 따라서 의상이나 메이크업이 좀 달라진. 저희는 뭐 이제 남자들은 메이크업 하지 않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만 하니까 네.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본인에 따른 그 퍼스널 컬러가 따로 있습니다. 개인 색상이 따로 네, 있는 그렇죠. 거죠. 개인 예. 색상인데요. 이게 이거를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전문가분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계절로 해서 사람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눠요. 네, 그래서 그 퍼스널 컬러를 제가 조금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네. 거기에 맞춘 남성은 이제 넥타이 선택법 그리고 여성은 메이크업 컬러 선택법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계절마다 떠올리는 색깔이 있잖아요. 네. 뭐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가요? 그렇죠. 이제 뭐 아무래도 봄 하면 조금 산뜻하고 이렇게 싱그러운 네. 네, 그런 분위기를 생각을 하고 네. 또 가을 하면 뭔가 이렇게 약간 차분하면서도 음. 중후한 매력 그리고 또 겨울은 약간 차갑지만 뭐 또 그 나름의 매력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계절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걸 조금 사람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네,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얼굴이 완전 하얀 컬러는 아니고 약간의 노란기가 있으면서 밝은 네, 머리색 그리고 밝은 눈동자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봄 컬러에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어울리는 색상들은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얼굴이 하얀 분들 있잖아요. 말하자면 얼굴이 약간 조금 노란기가 있거나 하얀기가 있거나로 구분이 되는데 예. 얼굴이 약간 하얗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머리 색상은 약간 밝은 분들, 약간 브라운 컬러 그런 분들이고요. 가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어두운 약간 조금 더 노란 색상이 있으면서 머리 컬러도 조금 어둡거나 네. 그런 분들이 조금 가을에 해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겨울형은요. 정말 약간 차가운 도시 여자 같은 도시 남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얼굴이 약간 하얗고 그리고 머리색도 검은 색상 그리고 눈동자도 검은 약간 그런 분들이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차가운 컬러라고 해당이 됩니다. 네. 저하고 이윤정 아나운서는 각각 어떤 계절에 어떤 컬러가 맞을까요? 좀 좋은 걸로 갑자기 좋은 질문을 걸로 좀 해주시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보자면 이제 아나운서님께서는 조금 약간 얼굴이 이제 하얀 톤인데 네. 약간 이제 말하자면 머리 색상이 약간 완전 밝지는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좀 여름 컬러에 해당되지 여름 않으시나 컬러. 예, 싶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또 이윤정 아나운서께서는 약간 얼굴이 뭐 노랗다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봄 컬러가 맞지 봄 않을까 컬러. 네. 싶습니다. 얼굴이 노란가 봐요. 꼭 노란 건 아니고요. 네. 네, 네. 봄 따뜻한 컬러. 느낌인지 네. 차가운 느낌인지로 구분하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봄과 여름이었습니다. 네. 네, 내일부터 이 봄에 맞는 네. 메이크업을 해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지원자분들도 이 퍼스널 컬러에 맞춘 의상 색깔이나 또 네. 이 메이크업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봄 컬러 같은 경우에 남자분들은 네. 조금 이제 넥타이 색상도 약간 산뜻한 느낌, 조금 더 색감이 어느 정도 있는 컬러의 넥타이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봄의 색상이다 하실 때 가장 어울리는 이제 립스틱 색이나 이런 볼터치 색깔은 이제 그런 코럴 음. 같은 그런 약간 따뜻한 느낌의 색상이 어울리세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여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내가 여름 색상이다 하시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차가운 톤의 하지만 밝은 그런 뭐 쿨핑크라든지 아니면 약간 코발트 블루 같은 느낌의 넥타이가 어울리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립스틱 색이 네. 약간 쿨 컬러, 쿨 핑크라든지 그런 식으로 약간 차갑지만 산뜻한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저희가 또 마냥 봄하면 이제 그 나뭇잎 떠올려갖고 네. 그 초록색이나 이런 걸 떠올렸었는데 그런 게 아닌 색깔들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봄, 여름 알아봤고요. 가을은 어떤 색깔? 저는 가을 하면 이제 갈색 이런 거 떠오르는데 저도요. 어떤 게 있습니까? 단풍 색깔? 네, 딱 맞는 색깔을 잘 골라 주셨어요. 이제 가을 하면 아무래도 단풍
단풍색 이런 것들이 떠오르시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가을 컬러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톤 다운 시켜서 하지만 따뜻한 색깔, 예를 들면 카키색이라든지 뭐 아니면 짙은 남색이라든지 예. 브라운 색상 그런 쪽의 느낌의 넥타이를 선택해 주시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너무 튀는 색깔보다는 조금 약간 딥 오렌지라든지 그런 약간 톤 다운된 따뜻한 컬러를 이제 립스틱 색으로 사용해 주시면 네. 본인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사람의 색을 퍼스널 컬러 4계절에 빗대어서 그에 네. 맞는 메이크업과 또 의상 색깔을 살펴보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요. 네. 화면 나올 때요. 캡처를 하십시오.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안 하면 까먹기 때문에 네. 이따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요. 한번 쭉 돌려드릴 때 네. 캡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겨울 컬러를 좀 네. 알아볼게요. 겨울 색상 같은 경우에는 좀 차갑고 말하자면 스마트한 느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래서 색상도 약간 쿨톤의 그러니까 약간 차가운 색상에 그러면서도 좀 선명한 그런 느낌을 주시는 게 좋아요. 말하자면 예. 버건디 그런 버건디.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약간 짙은 보라 이런 것들이 이제 겨울 컬러에 어울리고요. 여성분들도 메이크업을 할 때 립스틱 색을 너무 따뜻한 색깔보다는 조금 더 차갑고 약간 너무 색상이 산뜻한 느낌보다는 네, 조금 더 스마트한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까지 이제 퍼스널 컬러에 따른 네. 넥타이와 메이크업 컬러 선택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네. 가끔 이제 너무 옷 같은 거에만 신경 쓰셔갖고 그 회사가 정장을 요구하는 게 아닌데 정장 사놓고 다 해봤더니 이게 보니까 자율복장으로 와라, 뭐 이렇게 캐주얼로 와라 이런 네. 부분도 있어요. 예전에는 저희도 이제 뭐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저 K본부 시험 볼 때 네. 갑자기 정장 사놨는데 청바지. 저기 청바지에 흰 옷 흰 입고 오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한 적이 있었는데 네. 뭐 그런 기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네. 요즘 기업들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완전 풀 정장을 대학생들이 갖춰 놓지를 잘 않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정장을 또 구입하는 비용이 또 든다. 그렇죠. 리고 너무 정말 모두 천편일률적인 정장을 입기 때문에 본인의 개성을 알 수가 없다 해서 자유복장, 면접 정장 금지, 그리고 비즈니스 캐주얼 착용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정장 사는데 금지라고 너무 그렇죠. 속이 아프겠네, 그렇죠? 그렇죠. 물려야죠, 뭐. 네, 예. 네. 사실 정해진 게 아니라 네. 또 자유롭게 하고 와라. 이게 더 그렇습니다.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입어야 할까요? 정해주는 게 더 쉽습니다. 네.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남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정장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입는 재킷이라고 하잖아요. 재킷, 예. 거기에다가 이제 뭐 조끼라든지 아니면은 뭐 남방 같은 것들을 함께 믹스앤매치해서 입어주시면 그게 아무래도 비즈니스 캐주얼이지 않을까. 네. 그리고 재킷색과 밑에 바지 색깔을 다르게 해주시면 그게 네.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을 주거든요. 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금 이제 말하자면은 평상시에 갖춰 입는다.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스웨터라든지 뭐 봄에는 좀 스웨터는 덥겠지만 뭐 베스트, 조끼 그런 것들을 함께 이제 착용해서 본인에게 잘 어울리는 네, 캐주얼을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게 보면 네. 그 요즘 남자들이 발목 보이게 많이 입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 로퍼 네. 같은 거 이렇게 뭐 구부 바지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건 안 되죠? 네, 너무 예. 또 캐주얼하게 입으시면은 또 네, 조금 너무 이제 맨살이 보이면 안 되나요? 그렇죠. 맨살은 조금 네. 네, 단정해 보이는 느낌이 덜할 수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자, 네, 피해 주시면 좋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남자는 그 말끔하면서도 적당한 개성을 살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가 흔히들 이제 많이 검은색 재킷에 검은 치마 그리고 흰색 셔츠를 입고 가서 장례식장이다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부의금 내야 될 것 같은.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재킷에 조금 더 컬러감을 주시는 거. 그래서 약간 뭐 연핑크라든지 네네. 뭐 아니면은 그레이라든지 예. 뭐 남색 이런 것들을 도전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원피스 중에 조금 깔끔한 것들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옷들을 입어주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네. 또 이제 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요즘 날씨가 더워졌잖아요. 덥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꼭 재킷을 반드시 착용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블라우스에다가 치마 요 정도만
조금 본인에게 어울리는 걸 잘 선택해서 입고 가셔도 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이렇게 저기 임송환 강사님처럼 이렇게 투피스로 입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죠? 아, 네. 원하시면 빌려드리는. 알겠습니다. 예. 네. 네, 오늘 이렇게 면접 이미지 컨설팅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지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짧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또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미용실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본인의 마음 편한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괜히 면접장에 도착했는데 나 말고 다 미용실 갔다 온 것 같아서 내가 주눅들 것 같다. 그러면 가는 게 맞고요. 내가 이 비용까지 드리고 오히려 괜히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가서 더 긴장할 것 같다 하시면 그냥 내 원래 본 모습대로 가셔서 자연스럽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면접에서 미리 준비해두는 이미지라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내 자신의 자신감이 아닐까. 네, 내가 마음이 편하고 내가 가장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습니다. 내면의 자신감. 또 괜히 또 면접 보신다고 부모님한테 졸라서 이렇게 막 비싼 옷 사지 마시고요. 임 강사님 말대로 내면의 자신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복장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판타스틱 면접 백서 임송환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잡자공센터 1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지역별 채용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는 고용 네트워크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취업 고민 상담 코너죠. 출고대기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밥 한 번 사준 선배에겐 형 고마워. 매일 밥 해주신 엄마에겐 우리나 좀. 여자친구 생일엔 축하해. 부모님 생신엔 뭐 생일이었어? 5분 기다려준 동료에겐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평생을 기다려준 부모에겐 왜 나왔어? 부모님께 이런 말 해본 적 있나요? 고마워요 엄마. 말 한마디가 효도입니다. 35년 만에 바뀐 공무원 헌장,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국민에게 봉사하고 청렴을 생활화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무원. 모든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갑니다. 반듯한 공직사회를 위한 다짐, 미래를 여는 공무원 헌장. 대한민국 정부. 당신에게 직업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직업은 미래? 직업은 희망이죠. 저에게 있어 직업은 기회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희망을 비추고 기회를 나누는 일. 한국직업방송이 함께합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는 한국직업방송 1등 보도 채널 연합뉴스TV가 새롭게 만듭니다. 열정에 NCS를 더하면 희망도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꿈에 일과 학습을 더하면 일터도 함께 커져갑니다. 도전에 K무브를 더하면 세계도 당신의 무대가 됩니다.
능력을 키우고 능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지금 능력 중심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능력을 더하면 더 큰 세상이 열립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대한민국 청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자, 우리 동네 쇼핑 떠나볼까요? 이번 정류장은 달달빵집입니다. 달달빵집입니다. 새로 나온 건데 하나 먹어봐. 사람 사는 정이 있습니다. 신선 청구합니다. 싱싱한 걸로 드려야죠. 이웃인데. 이웃 간의 믿음이 있습니다. 어서 와. 저희 어머니 때부터 단골이잖아요. 단골되는 품질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크고 인심 좋은 쇼핑센터. 동네에서 사면 동네가 삽니다. 아, 이것도 보고서라고 가져왔어? 다시 해봐. 하루가 길지? 한잔하자. 대리님, 공연 보러 가시죠?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잖아요. 맞다. 입장료도 할인된대요. 정말요? 좋아. 오늘 회식 장소는 공연장으로. 저도 끼워주세요. 문화를 즐기면 미생이 됩니다. 함께하는 문화생활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잡정고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네. 예. 2부에서는요, 먼저 전국의 고용센터 연결해서 채용 정보 살펴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타파하는 시간이죠. 출고대기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먼저 고용 네트워크부터 만나보시죠. 네, 우리 지역의 따끈따끈한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고용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먼저 서울 지역부터 가보겠습니다. 네. 서울 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고용센터 박가혜 주무관입니다. 네, 서울 지역의 인재를 구한 기업 어디입니까? 네, 첫 번째 알려드릴 소식입니다. 서울 서초구 동산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한국연창에서 격리 총무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경력 2년 이상의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합니다. 급여는 월급 25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협의 가능하며 컴퓨터 활용 능력과 중국어 우수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5월 6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기업 어디입니까? 네, 다음 소식은 서울 마포구 월드컵 분로에 위치한 주식회사 위덱스 정보기술에서 네트워크 시스템 분석가 및 개발자 1명을 모집합니다. 네. 지원 자격은 경력 3년 이상의 초대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요. 급여는 연봉 3천만 원으로 유닉스 등의 서버 지식 보유자를 우대합니다. 접수는 6월 20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기술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 홈페이지 참고하셔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직 모집 기간에 여유가 있으니까요. 구인 정보 꼼꼼히 살펴보셔서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서울 고용센터의 박가혜 주무관님,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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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은 인천 지역을 가보겠습니다. 인천 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고용센터 김성자 주무관입니다. 네, 인천 지역 채용 소식 알려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인천 남동구 은봉로 60번 길에 위치한 스카이 소프트젤에서 해외 영업 직원 2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졸 이상 영업 능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며 운전 가능자와 인근 거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연봉은 약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4월 29일까지이니 서둘러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워크넷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기업은 어디입니까? 다음으로 주식회사 동영 TEM 남동지점 채용 소식입니다. 주식회사 동영 TEM은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논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쇄 회로 기판 제조업체입니다.
모집 직종은 반도체 기계 설치 및 정변 함명입니다. 네. 고졸 또는 초대졸자로 경력은 무관하게 지원 가능하고 급여는 연봉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네. 접수 마감일은 5월 4일 수요일까지이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구직자는 워크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구인 정보를 참고하시어 이메일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고용센터의 김성자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용 네트워크 오늘은 인천과 서울 지역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취업 고민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구직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시간이죠. 네, 출구 없는 고민 대책 교환 프로젝트 출고 대기 시간입니다. 네. 지난주 이후로 우리 김승재 아나운서의 저격수로 떠오르신 분이시죠. 위포트의 김태성 컨설턴트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김승재 아나운서 저격수 김태성입니다. 자, 오늘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네. 시간에도 저희가 채용팀장의 비밀 노트 작성 방법을 아낌없이 저희가 공개해 주시는 걸 함께 확인했는데 네. 오늘은 어떤 꿀팁을 가져오셨습니까? 오늘은 예고한 대로 how, 네.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평가하는가? 채용팀장의 비밀 노트에 이어서 또 엄청난 뭔가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도 취업준비생들의 질문을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예, 이번 시간에도 제가 취업준비생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질문, 그것들을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류는 잘 통과하는데 작년 공채에서 면접에서만 5번 탈락했습니다. 그런데 왜 탈락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면접 관련 책도 많이 보고 모의 면접도 많이 했고 또 조언도 귀담아 듣고 열심히 했는데 네. 결과가 안 좋아서 더 막막합니다. 도대체 면접에서 무엇을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미지 좋고 말 잘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면접 대기실에 있다 보면 다 저보다 예쁜 사람들만 있는 것 같아서 주눅이 들곤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면접에 탈락을 하면 탈락한 이유라도 좀 알면 좋은데 네. 모르니까 좀 더 답답한 것 같습니다.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질문에 보면 대기실에 있다 보면 저보다 다 예쁜 사람만 있는 것 같다, 주눅이 든다라고 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네요. 그 심리적 부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실제 객관적으로 봐도 다른 사람들이 다 예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어쨌든 면접에서는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 시간도 두 분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인데 아시나요? 어떤 거죠? 기억나실까요?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 두 가지. 질문만 하면 좀 무서워서 머릿속에 화이트아웃이 됩니다. 예. 평가항목 아닙니까? 평가. 그렇죠. 예. 네. 예. 평가항목입니다. 네. 예. 대본에 다 써 있지만 굉장히 어렵게 대답을 해 주시네요. 예, 중요한 건 평가항목이죠. 만약에 이 질문자도 평가항목을 신경 쓰지 않고 그러니까 무엇을 평가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대답을 했다면 아무리 이미지가 좋아도 그리고 아무리 유려하게 스토리를 잘 엮어서 얘기했어도 탈락이 됐었을 겁니다. 네, 그렇군요. 평가 항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겠죠?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이미지나 뭐 인사법, 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어떻게 유려하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그거는 평가 항목에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질문자가 그동안 컨설턴트들에게 많이 조언을 받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아마 이런 평가 항목과 상관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조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기업은 구조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지원자가 면접관이 가지고 있는 평가 시트에 있는 그 평가 항목의 점수를 얻지 못하면 나는 그냥 어르신들과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나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평가 항목 이제 저도 외울 것 같은데 예. 인재상 그리고 직무 역량 보고 만든다고 하셨었죠? 역시 김승재 아나운서 정확합니다. 예. 역시 MC다운 면모. 네, 잘 써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그게 그 취준생 여러분 같은 경우에 이제 평가 항목은 인재상과 또 직무 역량을 저희가 또 보고 만든다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다음 부분도 알려주시죠. 예, 이제 무엇을 얘기하는가도 중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면접관한테 전달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요, 지원자의 얘기를 들을 때 그냥 듣지 않고요, 머릿속에 어떤 틀,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쏙쏙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자 입장에서는
듣는 사람이 듣고자 하는 그 구조에 맞춰서 하나하나 넣어주면은 굉장히 잘 알아듣는다고요. 그러니까 말의 유려함, 화려함이 아니라 네. 그 구조에 맞춰서 얘기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시험 보고 와서 떨어지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얘기하는 거 보면 난 정말 재밌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탈락했다. 그런 이런 사람들 부분은 많습니다. 이제 틀에 맞추지 않아서 그런 건가 봐요. 바로 그겁니다. 굉장히 재밌었어. 나 면접 분위기 정말 좋았어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했는데 결과는 탈락. 이런 경우죠. 자, 두 번째 그럼 저희가 질문을 제가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요즘 신입 공채 면접에서 예전과 달리 다양한 면접을 하던데요. 제가 지원했던 기업에서도 역량 면접과 토론 면접, PT 면접, 그리고 임원 면접을 하루에 다 봤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취업 준비하느라 바쁜데 왜 기업에서는 취준생들 힘들게 계속 면접 형태를 바꾸는 겁니까? 면접관들도 면접 유형을 새로 개발하려고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이거 저도 궁금해지는데요. 기업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새로운 면접 유형을 연구하는 이유가 뭐 인재 찾기를 위해서인가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먼저 이 질문자는 아마 롯데그룹의 면접을 보신 것 같아요. 롯데그룹이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네. 요즘 기업들이 기존에 질문하고 답하고 확인하고 이런 면접의 형태에서 거기다 추가적으로 다양하게 토론 면접도 집어넣고 PT 면접도 집어넣고 그러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뭔가 질문과 대답으로 확인 못하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팀워크를 확인하고 싶어. 그럼 예전에는 지원자께서 팀워크 몇 명이 같이 모여서 팀을 이뤄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얘기해 보시겠어요? 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다들 잘한단 말이에요. 대답을. 그러니까 이제는 지켜보자. 그래서 막 축구도 시키기도 하고 토론도 시키기도 하고 또 뭐 요리도 시키기도 하고 연극시키고 이러면서 팀워크를 어떻게 이뤄나가는가를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다양하게. 질문과 대답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아까도 얘기하신 대로 뭐 인재상과 예. 직무 역량 이런 거를 어떻게든 확인하고 싶다는 얘기인 거겠네요. 그렇죠. 직무 역량 인재상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오르셨습니다. 저랑 같이 취업 강의 하실래요? 사양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면접 형태는 달라지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의해야 될 거는 평가 항목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평가 항목은 그대로 놓고 예전에 이런 방법으로 못 보던 것을 질문과 대답으로 못 보던 것을 다양한 형태로 다시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토론을 시키든 PT를 시키든 축구를 시키든 연극을 시키든 요리를 시키든 간에 상관없이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면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토론과 토론 면접은 다르다. PT와 PT 면접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평가표에 점수를 따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요.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어떤 오류를 저지르느냐면 예를 들어서 토론 면접에서는 이기는 게 목적이야 라고 생각하고 완전히 약도를 해버려요. 토론. 그래서 토론 면접 끝나고 나서 나 합격이야 라고 자신하고 나오는데 결국 탈락하거든요.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간 친구들은 토론 면접이 끝나고 나서도 복도에서도 싸워요. 막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요리 면접, 샘표에서는 요리 면접도 했었는데 그 채용 담당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합격자들의 요리 그 결과를 다 이렇게 맛보면은 다 탈락을 시키고 싶대요. 뭐요? 정말 먹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 사람을 뽑은 것이 아니라 요리를 시켜놓고 그 사이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레시피를 만들어내는지 팀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 어떻게 팀워크를 이루는지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에 휘둘리지 마시고요. 초점은 어디냐? 평가 항목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얘기한 것처럼 문제를 낼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렇죠. 어쨌든 면접관이 어떤 그런 평가 항목에서 물어오는 그런 의도를 잘 파악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다음으로 질문 제가 해보겠습니다. 국내 대기업 서비스 직군 면접 후 완전 그 기업의 안티가 됐습니다. 이제는 그 회사 광고만 나와도 그때의 기업 때문에 짜증이 납니다. 제가 단순히 탈락했다는 이유만이 아닙니다. 면접 과정 내내 면접관이 제 자존심을 긁는 질문과 표정 등 정말 불쾌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태성쌤은 기업에서 면접관 교육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면접관들에게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이게 마상, 마음의 상처. 이게 좀 말을 줄이기에는 너무나 그 큰 상처인데 이게 그런 경우 있잖아요. 취업하려고 갔는데 물론 뭐 면접관인 건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갑의 을 관계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 어떤 말투도 굉장히 시크하게 하시고
좀 그러니까 면접 자체가 굉장히 면접만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이게 그 면접관은 이른바 그 압박 면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면접관 교육을 많이 한 사람인데요. 네. 압박 면접을 할 때는 신중해라, 주의해서 해라라고 꼭 가르치고요. 이 방법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이런 경우와 같이 안티 또는 잠재 고객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생길 수 마치 있습니다. 느낌이 난 너를 꺾겠어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느낌 줄 때 많잖아요. 자존심을 확 상하게 네. 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왜 기업에서는 하려고 할까? 네.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그 때로는 저는 압박 면접을 권장하기도 해요. 어떨 경우냐면 지원 분야가 서비스 접점에서 일을 해야 될 경우 있죠. 많은 고객들, 다양한 고객을 만나야 될 사람들. 실제 기업에 가보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을 넘어서는 많은 진상 고객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이때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안 되는 기업에 큰 손실을 입히거든요. 그래서 은행원이라든가 승무원이라든가 뭐 영화관의 멀티플렉스 매니저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비를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면접 과정에서는 지원자의 감정을 상해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아놓고 관찰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실제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것을 관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잘하십시오. 그러니까 압박 면접은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부분인 것 같은데 태성 쌤도 이런 불가피한 상황을 겪어보셨겠죠? 예, 저도 압박 면접을 많이 한 편이에요. 특히 서비스 접점에 있어야 되는 친구들 또는 영업을 해야 되는 친구 이런 친구들한테는 압박 면접을 시도했고요. 흥분하지 마십시오. 기억에 남는 여 지원자가 있는데요. 압박 면접 중에 여 지원자들에게는 특히 여성으로서 할 수 있겠어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 종종 하거든요. 그때 이제 흥분하고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한테 양성평등에 대해서 약 10분간 강의를 하셨던 친구가 있어요. 성차별. 예, 그러니까 저도 나름 페미니스트인데 이거를 이제 답을 끊으려고 했는데 안 끊기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달려들 것 같아서 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면접 과정에서 제가 교육을 시켜요. 마무리를 꼭 해라. 그러니까 면접 과정에서 지원자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면 꼭 끝나기 전에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요 질문자가 겪었던 사람은 조금 미숙한 면접자였지 않았느냐. 마무리를 깔끔하게 안 했네요. 네, 아무래도 많은 취준생을 만나다 보니까 면접관들도 미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사람이다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아차하고 이건 내가 실수했나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면접관들도 초보 면접관 많아요. 그래서 지원자보다 더 긴장합니다. 저도 처음 면접했을 때는 집에 가서 그냥 일자로 쓰러져 잤습니다. 전쟁도 못 벗고. 질문 주신 분들을 비롯해서 압박 면접에 응하실 분들은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흥분하지 말고 끝까지 유연하게 대하시면은 오히려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주 좋은 팁인 것 같은데요. 압박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뭐 불쾌감도 생길 수 있겠지만 선생님 말처럼 그런 상황에서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그 면접 맷집을 좀 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을 제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면접에 가면 대부분 1분 자기소개를 시키는데요. 정말 많이 떨립니다. 1분 자기소개가 면접 합격을 좌우한다고 해서 1분 자기소개 특강도 듣고 인터넷에서 좋은 샘플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1분 자기소개를 하나 작성해서 열심히 외우고 들어가는데도 막상 시작하면 너무나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1분 자기소개를 잘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잡정부 센터에서도 요즘 1분 자기소개에서 잘하는 그렇죠. 법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요. 아무리 연습해도 어려운 게 이 1분 자기소개인 것 마치 같아요. 네. 새벽잠을 이기기 어려운 것처럼 이거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팁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팩트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1분 자기소개하는 동안에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밖에서는 1분 자기소개가 면접의 합격을 좌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실제 기업에서 평가를 했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1분 자기소개하는 동안은 그냥 한쪽 귀 열어놓고 자소서 읽고 나 무슨 질문하지?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1분 자기소개에서 자체만으로 평가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바깥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대부분 기업에서는 1분 자기소개 시키거든요. 그리고 지원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구나. 합격을 좌우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긴장을 하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저도 뭔가 합격을 좌우할 줄 그러니까요. 알았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게 참 몰랐던 둘이 사실인 있게 것 얘기하는 건가 뭐 이런 걸 보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면접관이 하는 면접의 6단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처음에 준비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오프닝 단계, 질문 단계, 확인,
마무리 평가 단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준비 단계에는 이제 그 화장실 갔다 오고 그리고 자소 벼락치기로 좀 면접관이 있고 허리도 좀 피고 이러고 있고요. 예. 오프닝 단계에서는 마음 편안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지원자들한테 날씨 얘기하고 점심 먹었어요 이런 얘기하고 진행은 어떻게 진행됩니다라는 얘기하고 지금서부터 이제 3번 질문 단계에서부터 본격적인 질문하고 평가하는 그런 단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는 이제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면접 평가표에서 면접 평가와 점수를 주는 것은 바로 3, 4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그러니까 저 6단계 중에 예. 어느 단계에서 거의 그 당락이 결정됩니까? 3, 4단계. 그러니까 질문과 확인 단계에서 당락이 결정되고요. 오프닝 단계에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소개는 이제 오프닝 정도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예. 예, 1분 자기소개는 바로 오프닝 단계예요. 왜 1분 자기소개를 넣었느냐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지원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입을 트이도록 하기 위해서 1분 자기소개라는 것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고 하는데 예.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긴장하는 때가 그죠. 1분 자기소개할 때가 예, 아니었어요. 우리의 기업의 선한 의지를 이해를 못하고 지원자께서는 가장 긴장하는 그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보통 1분 자기소개해보세요 그러면 얼굴부터 빨개져요. 그리고 눈이 위로 치켜 올라가면서 외운 거 이제 기억하는 거죠. 막 말을 하다 보면 외운 거 끝까지 말을 못해요. 그래서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겨우겨우 끝내놓고선 1분 자기소개 나 잘 못했으니까 난 탈락일 거야 라고 하고 진짜 면접관들이 질문하고 확인하고 점수 주려고 하는 그 부분을 포기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예전에 저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거든요. 긴장이 돼서. 그래요? 그런 거는 별로입니까? 제가 그런 지원자 때문에 굉장히 싫었어요. 정말 싫었거든요. 저는 결과 좋았습니다. 예. 저희 저격수 맞습니다. 예. 저희 안티예요. 예. 김승재 아나운서는 노래를 불러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합격한 사람인데 노래를 불렀을 뿐이에요. 그럴까요? 예.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런 건 하면 안 되겠네요. 네. 하면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실제 기업의 채용 팀장 출신의 비밀 노트 이제 공개를 해야 될 텐데 이 순서가 가장 이제 팩트인데요. 바로 좀 알려주시죠. 예. 예. 이게 비밀 노트라서 비밀인데 참 공개하기가 어려운 거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닌 비밀입니다. 예. BBSI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어떤 겁니까? 면접관과 서류심사위원이 저에게 교육받을 때 원칙 중에 원칙이라고 교육받는 것이 있는데요. BBSI 뭐의 약자냐면 Behavioral Based 하나는 그거, 또 하나는 Structured Interview. 발음이 좀 식민지 발음이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괜찮습니다. 예. 발음 좋습니다. 예. Behavioral Based는 행동 기반으로 평가해라. 예. 그러니까 지원자의 말을 100%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이 친구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믿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경험을 했느냐. 이것만 믿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럭처드 인터뷰는요. 질문과 확인을 구조적으로 하라라고 교육을 시켰거든요. 제가 면접관을. 그래서 그 구조는 무엇이냐. 리드 퀘스천을 먼저 던지고 그러니까 화두를 먼저 던지고 BAR이라는 그 원칙이 있거든요. 예. 백그라운드를 확인해라. 너무 많이 나오네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액션을 확인해라. 그리고 리절트를 확인해라. 그러니까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 구조로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요 구조대로 그대로 얘기를 해주면 말이 굉장히 담백하고 재미가 없더라도 면접관들은 쏙쏙 그 얘기를 받아들이고 있어요. 쉽게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구조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정리를 하자면 경험 사례를 통해서 구조적인 원칙에 따라 이야기하라. 맞나요? 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네. 면접관과 자소서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그 듣고 싶은 이야기를 평가자가 듣고 싶은 구조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취준생은 선택하세요.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카더라 얘기 들을 것인지 진짜 채용팀장이 했던 그 원칙을 들을 것인지 용기를 갖고 선택을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얘기했던 두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이 준비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두 가지 보물을 준비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평가 시트. 평가 시트. 그렇죠. 평가 시트는 어디에서 끌어온다 그랬죠? 인재성과 직무 역량.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원자는 면접관들은 나의 의지와 소망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경험을 믿습니다. 그래서 경험을 BAR 형태로 준비하시는 겁니다. 백그라운드, 액션, 리절트. 예, 그렇죠. 이 형태로 적은
경험 사례 시트를 만들어라. 요 두 예. 가지 보물을 오늘 또 갖고 오셨습니다. 예. 자, 오늘도 어김없이 합격 비법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요. 끝으로 다음 주에 짧게 좀 해주시죠. 예, 다음 주에는 취업준비생들의 질문을 직접 받아서 질의응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펙업 사이트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알차게 답변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출고대기 김태성 취업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웃고 얘기하다 보니까 잡정센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함께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